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있죠? 공무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공무원은 동물입니까? 아니면 식물입니까?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죠? 공무원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 정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은행원 아니면 청소원 이와 같은 그 일을 맡은 개인하고 한 몸이 아닌 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무수히 이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공무원이 맞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재명 씨죠. 그러면 대통령인 공무원을 어떤 국민이 비난을 하면 이재명 씨를 비난한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재명 씨를 비난하면 대통령인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된 거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에게는 명예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은 참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인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개인을 대통령 대우를 합니다. 얼핏 대충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법 시스템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만일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지난 리걸마인드 영상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쉽고 이해하기에 알맞은 그런 것을 찾아서 보십시오. 공무원은 동물일까 식물일까?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공무원은 생명체일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선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꾼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꾼이라고 법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일꾼일까? 공무원이 밭을 매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일꾼은 분명히 아닙니다. 공무원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분야가 노무라 하더라도 노무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공무원은 또 따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은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구,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가령 공무원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그들에게는 철칙이 있죠. 인공지능 로봇은 자신이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공지능 로봇이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니 옳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입력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 원칙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로봇은 사용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죠. 이 차이도 대단히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의한다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시모프의 로봇 3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 아이로봇에서 로봇은 세 가지 철칙이 주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 작동한다고 했던 바로 그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그래서 아시모프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제작할 때 그 제작 단계에서 기본 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작동한다. 이 세 가지가 이렇죠. 첫 번째,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한 부작위로서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표현이 부작위, 작위 이러는데 이것은 기계에게도 맞춰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1원칙은 이렇게 되겠죠. 공무원은 국민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 부작위로서 국민이 해를 입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의 제2원칙. 이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이렇게 되겠죠.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어디에 복종하겠습니까? 공무원은 법에 복종하겠죠. 이제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해치게 헌법에 위반되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복종하더라도 제1원칙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법에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법이 규정해 놓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는 문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3원칙입니다.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무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 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국민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사실은 스스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고, 공무원도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따라야 하는 룰은 무엇인가? 작업 지시.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작업 지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는 바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 로봇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법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따라서 헌법에 따른 법 체계를 준수하는 법 로봇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무엇이냐? 처음에 동물인가 식물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수수께끼에서 항상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스무고개 기억하시죠? 이것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범위를 좁혀가는데, 첫 번째 보통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공무원은 일단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동물도 식물도 아니면 그러면 무생물인가? 돌덩이인가? 물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와 합체된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은 당황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공무원은 도구이기 때문에 공무원 상태일 때는 그것을 국민이 만일 조건만 맞다면 밟아 부숴버려도 되는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구 가운데 생명 있는 도구라는 표현을 한번 빌어와서 사용하기로 하죠. 공무원은 생명이 있는 인간이 맡아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선까지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일 때, 국민하고는 신분을 나눈다면 국민의 도구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조차도 그 일을 담당하는 몸이 인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신체,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생리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라도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그 범위를 좀 한정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공무로부터 그 임무가 해제됐을 때, 그때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종종 그 질문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퇴근 후에 공무원의 권한을 누리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퇴근 후에는 공무원의 권한이 그에게서 없어지면서 그 사람은 자연인 개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개인의 모든 기본권, 개인의 권리 의무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공무원들도 잘못하고 있고 공무원을 대하는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대통령인 공무원인 이재명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약이나 그 마약 탐지를 하는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혹은 폭발물 탐지를 하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신 집과 그 주변을 샅샅이 다 뒤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는데 할 수 없지. 이러는 사람들이 아마 열의 아홉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계질서 안에 있는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죠. 여러분은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길거리에 교통경찰을, 그리고 경호처 법을 가지고, 경호처의 그 규정을 가지고 도로 통제를 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도 됐던 것인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라. 내가 당신을 초청하지 않았다. 오고 싶다면 맨몸으로 혼자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온다면 만나주마.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대통령이 당신에게 무슨 공무수행을 할 게 있어서 온다는 겁니까? 공무관계가 수립되지 않으면, 그게 성립되지 않을 때 공무원과 일반 국민은 어떤 그 명령 복종 관계에도 있지 않습니다. 불편을 참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열의 아홉이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대통령이 온다니까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리죠. 그러니 그렇게 당해도 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부하고 뭔가 이득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 제법 있죠.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은 어떤 이득을 줄 수 없습니다. 흔히 재래시장에 가서 5만원어치 5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 자기 개인 돈 아니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활비라고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두면 대통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다. 저 사람이 법을 지키는 한 나는 그에게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대통령이 지금 뭐를 잘하네, 뭐 장관 임명하는 데 문제가 있네 하는 거는 단지 더 똑똑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 위반을 하고 그리고 법을 위반한 게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더 잘하지 못했다, 더 우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이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자기가 뭔가 요청할 사항이 있을 때 공무소에 찾아가는 것이지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경찰을 신경 쓰지 않죠.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국회의원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절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도구에게 절하는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땅을 팔 때 삽을 씁니다. 풀을 벨 때, 곡물을 벨 때 낫을 씁니다. 그러면 삽을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낫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일 삽이 이 사람이 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삽이 스스로 작동을 해서 농부의 다리를 쳐버린다. 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낫이 풀 벨 때 손에 잡고 풀을 베는 데 쓰는 낫인데 낫이 갑자기 앉아서 불고기를 구워 잡수신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삽을 두고 국민의 도구인 공무원, 그게 좀 지위가 높아 보인다, 직급이 높아 보인다, 거기에 무릎 꿇고 애걸하기도 하고 낫에게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이 하늘에서 어떤 절대자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처럼 하는 그런 국민을 속이는 말과 또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집으로 오겠다. 올 이유가 없으면 없다. 오지 말라. 나에게 아무것도 보통 평상시 생활을 당신 때문에 바꾸도록 하지 마라. 자, 이런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응대를 할 수 없는 국민, 공무원이 무엇인지, 국가에서 국민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아주 쉬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은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퇴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퇴화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러면 일정 집단의 일정한 대중이
이 공무원에게, 삽으로 쓰이는 공무원에게 그들을 추종하고, 우리는 삽을 보호하는 자들, 우리는 삽을 따르는 대중이다 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새로운 지위라도 되는 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부, 국민의 일부가 이렇게 퇴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도구를 도구로 인식하고 도구를 도구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있죠. 그들에게 도구는 여전히 도구라는 것이 그게 법이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